어느 마을 자신의 말재간이 조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내가 있었다. 자신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한 마을의 주둥이로 사람을 급사시킨다는 사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데 이 마을에 나보다 더 입을 잘 트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디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서둘러 소문이 난 사내의 집으로 향하는데 문이 열려있자 집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물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주인 어르신 말입니까? 지금 이웃집에 가셨습니다. 이웃 사람이 언덕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주인 어르신께서 참외로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러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 참외로 다리를 이어주러 가. 예, 스님. 코딱지만한 게 사람 놀리네. 대갈통 한 대 맞을래? 스님. 진실로 참외를 가지고 다리를 잇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수박으로 머리를 잇고 계신가요? 이는 반들반들한 대머리를 수박에 비유한 말이었다. 아니, 뭐라? 저런 쥐콩만한 녀석이 저 정도니 그 주인은 어떠할지 알만하도다. 그렇게 사내는 주인을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고 한다. 심술쟁이 만덕이는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또 남을 놀리기를 좋아했다. 만덕이는 기생집에 들렀는데 이리 오너라. 어서 오시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매화라고 하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죽은 깨가 많구나? 그 깨로 기름을 짠다면 가히 몇 대는 충분하겠구나. 하! 농이다 농. 이 말을 듣던 매화는 당황하지 않고 맞받아치는데 나리께서는 면상에 벌집이 많으시니 거기서 꿀을 채취한다면 몇 섬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당황한 만덕이는 말하는데 이건 어려서 마마로 인해 얻은 자국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저도 농입니다. 만덕이는 머쓱해 말하는데 그래. 내 저고리 안에 수박 2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 오늘 확인해보고 싶구나. 어떻게 아셨는지요? 나리 바지 속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소인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둘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었다. 만복이는 여색을 밝히는 사내였다. 그런 그를 그녀의 아내 배신이는 늘 불만이었는데 그날도 만복이는 날이 다 밝아서야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당신 또 계집과 노란하다 이제 오신 게요. 도대체 왜 이러시오?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소? 허, 사내 대장부가 바깥일하면 외박도 하고 그런 거지. 그게 말이오 방구요. 나만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던 약속 어디 갔습니까? 이거 참 계속 바가지 긁을 거요? 긁고 말고 밤새라도 긁겠소. 당신 버릇 고칠 수만 있다면. 알겠소. 기다려보시오. 만복이는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자라머리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다 내 2다리 사이에 있는 이것 때문이니. 그걸 잘라야 말썽을 안 피우니 잘 나왔소. 가져다 태우시오. 일본 애신이는 놀라는데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잘라내면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이오. 나 이제 어떡하란 말이오. 당신이 자초한 일이오. 만복이가 자리를 뜨고
애신은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시월이가 나타난다. 마님 진정하시지요. 내 진정하게 생겼느냐? 이것이 말입니다. 눈이 한 개가 아니라 양쪽에 두 개가 달렸고 옆으로 줄무늬가 여러 개 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산의 연장이 아니라 다른 무엇 같습니다. 정말이냐? 울음을 그친 애신이는 자세히 살펴보니 자가 머리인 걸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짠돌이 부자 수봉이가 살고 있었다. 돈이 많은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종에게 시켜 독촉하여 받아오게 했다. 그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두식이를 아꼈는데 두식아, 그 대장장이 김씨한테 가서 돈 좀 받아오너라. 기한이 사흘이나 넘었다. 알겠습니다, 주인어른. 그렇게 두식은 김씨 집으로 향하는데 이른 시간 김씨 집 앞에 서자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 일어나지도 않아서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김씨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보, 우리 일할 때 너무 좋지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몸이 둥둥 떠서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소. 임자, 그렇게 줬어? 그렇다면 다행이오.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안 좋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좋다면서 오늘 이상하오. 왜 그러시오? 오늘 이씨 영감집에서 빚 받으러 올 것인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두식이한테 당할 생각하니 손발이 덜덜 떨리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두식은 빚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리고 수봉이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한다. 어르신,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여인과 사랑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나누는 놈입니다. 아무리 인지상정 없는 놈일지라도 차마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던 수봉은 한탄하며 한참을 하늘을 쳐다본다. 내 방에 가지고 있던 빈 문서를 다 가져올 테니 다 태워버려라. 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건 인간 최고의 향락이거늘. 내 어찌 돈 때문에 부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 여인들이 원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리거늘. 내 그동안 부인들의 원한을 많이 샀도다. 다시는 빚 받는 일을 하지 않겠으니 모두들 마음껏 사랑을 나누라고 알려라. 자기야, 우리도 이제 밤낮으로 사랑을 나눠볼까? 나 돈 필요 없어. 자기만 있으면 돼. 거참 호랩이 서러워서 살겠나? 어느 마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사내 덕출이란 사내가 있었다. 덕출은 착해 빠져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놀림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집안 살림도 넉넉지 않아 장가도 못 가고 나이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덕출이에게 길장가를 가자고 하는데 덕출아, 우리 장가 갈 때가 됐잖아. 얼른 장가 가서 각시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싶지 않냐? 그렇긴 한디 누가 나 같은 놈 좋다고 시집 오겠어. 야, 다 방법이 있지. 길장가 말이요. 길장가? 길장가는 선암고개라는 곳을 지나가는 여인에게 장가를 가는 것이 길장가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암고개에 도착한 마을 청년들은 여인들을 기다리는데 나는 첫 번째 지나가는 여자로 할 거야. 나는 두 번째 여인. 그럼 나는 세 번째 여인으로 하지 뭐. 소심한 덕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다 마지막 여인에게 장가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번째로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아니 뭐요?
조졌네 조졌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지나간다. 웜에 저렇게 어리면 언제 자라서 언제 장가간단 말이오? 호라비로 늙겠네. 세 번째는 중년의 부인이었다. 저 여자 과부되기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골로 가겠네. 마지막으로 덕출의 차례였는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데 아니 세상에 저렇게 고운 여인이. 덕출은 한눈에 여인에게 반해버린다. 곱구나. 저런 여인과 혼인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헌데 나 같은 놈에게 저런 여인이 시집 오겠어? 그렇게 마을 청년과 덕출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출이는 낮에 본 여인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상사병이란 건가? 도무지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구만. 그렇게 마당을 서성이는데 때마침 아까 본 여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닌가. 아니 그쪽은 낮에 본 무슨 일이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세요. 하늘같이 모시겠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당장에 갈 곳이 없단 말이오. 그렇다면 누추하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겠소.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덕출은 여인을 받아들였고 여인은 덕출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덕출의 집에 신기한 일이 생겨나는데 덕출이 노모를 보시고 살던 허름한 집이 기와집으로 바뀌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채워져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금은 보화도 넘쳐났고 덕출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덕출은 여인과 혼인을 하였고 그동안 고생만 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 역시 놀랐고 여인을 의심하는데 이복의 덕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자네 부인은 요망한 여우가 분명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는 지금 여우한테 홀린 것이야.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여우인지 확인해 보려면 썩은 고기를 자네 부인 머리맡에 둬보게. 그럼 여우가 못 참고 본색을 드러낼 거야.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신 나 찾지 마시게. 처음엔 흘려들었던 말을 자꾸 듣자 덕출도 부인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리고 며칠 후 보름달 밤에 덕출은 고기를 부인의 머리맡에 두는데 설마 내 부인이 여우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생겨났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문 밖에 나가 창호의 구멍을 뚫고 지켜본다. 잠시 뒤 부인은 고기를 보고 참지 못하고 먹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본 덕출은 놀라는데 아니 세상에. 저게 무슨 흉측한 모습이란 말인가? 문 밖에서 보던 덕출은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내는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니 임자.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산중에서 100년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수도한 여우입니다. 오늘 보름달이 지는 새벽까지 당신의 간을 먹어야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미안합니다, 서방님. 그렇게 아내는 덕출에게 달려드는데 덕출은 놀랐지만 체념한 듯 말을 꺼내는데 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소. 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내 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소. 허나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내 어미를 모시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이오. 내가 이렇게 죽는데도 내 어미를 보살펴 주시오.
자, 어서 내 간을 취하고 사람이 되시오. 서방님, 그렇게 한참을 덕추를 쳐다보던 부인은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 집 밖에는 다른 여우가 서 있었는데 왜 그냥 나오는 것이야?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간을 먹지 못한다면 인간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난군이 아닙니까?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녀석이. 어서 가서 간을 먹으라니까.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 날이 밝아왔고 서방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렇게 인간이 되고 싶었던 여우는 서서히 생명을 잃어갔다. 덕줄은 그런 부인을 찾아 밤새 온 산을 헤맸는데 부인 어디 있단 말이오? 얼른 나오시오, 부인. 그러다 산속에서 생명을 잃은 여우를 발견하는데 부인.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웠소. 그렇게 여우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고 어미를 모시고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만식이와 두만이는 조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이른 새벽 궁중에서 임금과 하는 아침 회의를 조참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해 보건대 조참이 자주 열리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 고민이라네. 아니 조참이 왜 자네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해할 수가 없구만. 내 설명할 테니 들어보시게. 조참이 있는 날에는 첫 딸기 울면 급히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아내가 추위를 걱정해 술을 사다가 따뜻하게 데워준다네. 출출하기도 하여 몇 잔 들이켜고 대궐로 향하면 중도에 오늘 조참은 전하께서 참석하지 못해 생략한다는 연락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지. 그거랑 가난해지는 거랑 뭔 상관인가? 집에 돌아오면 아직 날이 덜 밝았으니 아내는 이불 속에 잠을 자고 있지. 그런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뻐서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는가? 그냥 잠이나 퍼자면 되지. 허허, 이 사람 아랫도리가 사내구실을 못하구만. 그럼 쏙 들어가서 아내랑 아주 그냥 새벽부터 꽁냥꽁냥. 아무튼 그렇게 조참이 잦으면 나 같은 박봉의 술값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아침부터 한 닦아리 끝내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개소리를 정성껏 하네. 뭐 일리가 있구만 허허. 어느 마을에 덕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늦게둔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이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형편도 어렵고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아 못 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딸이 덕자를 찾는데 엄니,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애야,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냐? 이 애미한테 말해보거라. 걱정스레 딸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아, 그게 제가 소피를 누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게 졸졸졸졸 이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콸콸콸콸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덕자는 노발대가 나는데 너 그게 정말이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너 어떤 사내랑 이 어미 몰래 밤을 보냈느냐? 날 속이지 못할 것이야. 바른 대로 말하거라. 어머머, 우리 엄니 무당이신가?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히세요? 정말 용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덕팔이랑 눈이 맞아서 그만. 그런데 엄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사.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 그렇게 내 아버지를 만나 너를 가진 거야.
달래와 순자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다. 둘은 둘 중에 먼저 시집가는 사람이 서방님과의 첫날을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야,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얌전한 너가 먼저 가고. 역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땠어? 아, 우리 약속한 거. 글쎄, 우리 서방님이 몽둥이 비슷한 걸 막 휘젓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막 풀리고 어질어질 하더니 나른해졌어. 아, 이거 진짜 말로는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듣던 순자는 알 수 없는 소리에 더 궁금해졌는데 달래야. 우리 있잖아. 예전에 저기 최부자 댁에서 먹었던 꿀과자 있었잖아. 그 맛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잠시 생각하던 달래는 말하기를 야, 그때 그 꿀과자 맛있기는 했지. 그래도 눈을 뜨고 감탄하며 먹지 않았니? 우리 서방님이 주는 맛은 그것이. 어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떠지지 않으니 도무지 그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그리고는 지그시 눈을 감는 달래를 보며 순자는 부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봉사가 돼도 행복하다는 뜻인가? 아, 빨리 시집가고 싶구나. 허풍과 농이 심한 만식이와 답돌이가 있었다. 둘은 내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아이고, 뭔 재미난 일 없나? 심심하구만. 심심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줘. 뭔데? 김대감님 댁에 아주 예쁜 여종 꽃님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주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눈도 땡그랗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아주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노리고 있는데 하루는 김대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갔네. 어디 행차하셨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시 들러야겠다고 나오려는데 그 예쁜 계집종이 딱 부엌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날 쳐다보고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앞으로 가서 나 좀 따라오거라 했지.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 사랑채에 조용히 들어가서 예쁜 거사 하고 한번 안아봤지. 그래도 이 아이가 나를 맘에 들었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다리를 높게 들었더니 그랬더니? 아 글쎄 그 안에서 김대감님이 헛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 이 친구 꾸민 이야기일지 몰라도 재밌구만. 재밌어. 검술이 뛰어난 무사 맹다리. 그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 그의 아내 춘심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방님 안 가면 안 돼요? 당신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는 너무 두려워요. 걱정 말게. 내 검술이 조선팔도에서 최고고 외놈이며 떼놈이며 나에게 당해낼 자가 없소. 이번에도 승리하고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시게. 알겠어요, 서방님. 아 그런데 네? 가기 전에 하나 줄 게 있소. 무엇입니까? 정조대요. 그걸 잘 차고 있으시오. 네? 갑자기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내들을 못 믿는 게요. 아, 그러시겠죠. 지조 지키며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달 후 맹달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빨리 생각해라. 진짜 짜증나네. 아 그게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진짜 오늘 우리 2달 만에 거사를 치러야 하니까. 나 오늘 굶주린 호랑이야. 빨리 푸는 게 좋을 거야.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러. 조금만 기다리시오. 6969였나? 아 진짜 왜 이렇게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지?
어느 마을 봉식은 낮은 지위에 있다 진급을 해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러자 많은 손님이 찾아들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몸이 커진 것 같이 느껴졌다. 여보,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몸도 커지는 게 맞어? 그렇고 말고 맡은 임무가 막중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모두 받들어 모시니 몸이 커졌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밤에도 혹시? 오늘 밤 기대하겠어? 응? 뭘 기대해? 잔말 말고 간만에 봉사하시오. 그리고 다음날 기대에 못 미친 부인이 봉식에게 따지는데 아니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 하지 않았소? 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소? 이에 봉식이 답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것은 내 경쟁자인 친구들은 가장 잘 느낄 것이며 내 연장이 커진 것은 당신은 모르지만 천매월이는 잘 알 것이네. 내가 모르겠는데 첨년이 어찌 안단 말이오? 화를 내는 부인의 말에 봉식이 답하는데 이보시게. 내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자네의 직급도 높아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만큼 자네도 높아져 몸이 커진 거지. 내가 관직이 높아져 켜졌지만 첩은 직급이 높아지지 않으니 당연히 내 몸이 커진 걸 첩은 느낄 수 있는 게지. 하이고 개똥 같은 소리로 열심히 포장하고만. 됐네 됐어. 오절 춘삼이는 늦은 밤거리를 순찰했다. 아내는 혼자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대감댁 여종이었던 그녀는 대감댁에 드나들고 문객으로 자주 보던 사내와 눈이 맞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집 근처인데 집에 가서 조그만 눈 좀 붙여볼까나. 임자. 나왔어 임자. 그때 방 안에서 그의 부인이 당황해하며 나오는데 이 시간에 집에 오지 않을 사람이 집에어 놀랐고 문객과 좋은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둘러댈 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여보, 당신을 여태껏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그게 무슨 말이오? 나야 늘 밤중에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어? 대감마님께서 사람을 보내 저를 부르셔서 부탁하지 뭡니까? 그댁 친척 양반께서 왔다가 시간이 늦어 통금 시간에 걸려서 당신이 들어오거든 댁에까지 잘 데려가라는 대감마님의 분부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내내 기다리셨으니 어서 모셔다 드리세요. 피곤해서 좀 쉬려고 했더만. 이게 무슨 일이야? 원! 어서 나오셔서 집에로 돌아가시지요. 그때 한 사내가 나오는데 너는 속히 오지 않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아,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지라. 댁이 어디신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위기를 넘기는데 그렇게 두른 길을 거닐다 이상한 기분이 든 춘삼이가 말을 거는데 그런데 그거 들으셨습니까? 무슨 요괴 이야기 말입니다. 요게? 여인네 중에 젖가슴 아래 까만 점이 있으면 그게 요괴랍니다. 그래서 그 요괴들을 잡아들이라는 분부가 있습지요. 그래. 그런데 거참 제 마누라가 그 까만 점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마누라가 요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샅샅이 확인해 봤는데 그런 점은 없었는데. 그렇지. 샅샅이 다 확인했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자식아. 어느 마을 이쁘장하지만 맹한 달려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혼인 날을 받아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그런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산에 개똥이가 있었는데
나쁜 기집애. 내가 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를 버리고 시집가다니. 이렇게 너를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날 달래는 이웃집 순자를 만나러 가는데 이봐 달래. 어머, 왜 그러세요, 개똥오라버니? 너 혼인할 때 말이야. 미리 연습해 두지 않으면 첫날에 무얼 몰라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너는 모르고 있지만 처자들이 다 연습하고 시집을 간단다. 정말이요? 개똥이는 그렇게 달래에게 거짓을 꾸미고 달래는 그게 뭔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개똥은 자신의 집으로 달래를 데려갔고 며칠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알려주는데 여인이 사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는 유쾌라는 것이 있다. 첫째는 좁을 것, 둘째는 따뜻할 것, 셋째는 꽉 물 것, 넷째는 유연할 것, 다섯째는 감탄을 아끼지 아니할 것, 여섯째는 빨리 높은 꼭대기에 도달할 것. 이것이 바로 6가지니라. 아, 그렇습니까? 오라버니, 그리고 시집은 간 달래는 개똥이에게 너무 잘 배운 탓에 소방 맞고 마는데 얘야 어떻게 했길래 신랑에게 버림을 당하느냐?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아, 그게 시집 가기 전 개똥오라버니가 연습을 잘해서 가야 한다길래 잘 배웠는데 그게 그만. 이 멍청한 거사.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았느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신랑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숨겼어야지. 어찌 이렇게 미련하냐? 아이 참, 어머니. 저도 그러려고 했지요. 잘 숨기려고 했는데 기분이 고조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서방님이 개똥오빠로 보이는 걸 어떡해요? 어느 마을에 사는 춘식이는 성격이 느리고 말수가 적은 사위에게 불만이었다. 하루는 사위를 불러 말하는데 자네는 성품이 매우 느리고 말수가 적으니 사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큰일을 못한다네. 남자란 할 말이 없으면 거짓이라도 꾸며내야지. 굴먹은 곰처럼 입 닫고 있으면 좋지 않아.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며칠 후 장인과 함께 길을 나서던 사위는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사위는 집으로 달려가 장모에게 말한다.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방금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제가 쫓아가는 중이니 장모님도 저를 따라오시지요. 사위는 장모가 쫓아올 듯 말 듯 달리다 장인에게 먼저 힘껏 달려가 말하는데 아, 이 사람아. 말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야 나타나는가? 장인어른, 집에 두고 온 것이 있어 갔더니 온통 불이 붙어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장모님은 방에 계셨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나? 사위의 말에 춘식은 놀라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 중 두 사람은 만난다. 아니, 여보. 아까 사위가 집에 와서 당신이 호랑이에 물려갔다는데 호랑이를 쫓아내고 화를 면하셨소? 내가 호랑이에 물려가? 내가 듣기론 집에 불이 나 당신도 없어졌다던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불이라뇨?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모든 게 거짓임을 알고 춘식은 사위를 꾸짖었다. 지난번에 장인어른께서 제가 말이 없다면서 거짓이라도 꾸며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거짓으로 꾸며 한 말인데 저를 꾸짖으시면 그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답답하네. 그렇게 놀랄만한 말을 꾸미다니.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겠어.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며칠 후 장인이 정신이 팔린 사이 옷이 화로에 불에 타고 말았다. 사위는 이 사실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 사람아, 내 옷이 타고 있는 걸 보고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말을 해도 꾸짖고 침묵을 지켜도 꾸짖으시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춘식은 사위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비 육봉단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술상을 차려왔는데 그런데 술상에는 김치와 나물 안주뿐이었고 고기가 없었다. 허, 이런. 먹을 게 풀떼기밖에 없구만. 집이 가난하고 또 시골이라 평소 준비되어 있는 안주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멀리 있어서 갑자기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안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군요. 그런대로 술은 많이 있으니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며 친구의 한 사람은 자리를 피하는데 이때 뜰에 몇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게 보였다. 이복의 친구.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어디 가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네.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푹 삶아 안주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두었다가 자네 반찬으로 하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놀라는데 아니 이 사람아, 여기는 시골이라 길이 험한데 말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돌아가려는가? 아, 그건 걱정 말게나. 저기 뜰에 널려있는 닭을 한 마리 빌려주면 돌아갈 때 그 닭을 타고 가면 되네.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을 알아듣고 닭고기를 내올 것이라는 봉단의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따, 거 말고기 겁나게 맛있구만. 거 좀 먹지 왜 안 먹나? 살다 말고기를 다 먹어보네. 아, 자네 집으로 돌아가는 걱정 때문에 그런가? 걱정 말게나. 내 닭 한 마리 더해서 2마리를 내주겠네. 2마리 잘 타고 돌아가시게. 삼식이는 길을 가다 허기가 졌다. 주머니엔 한 푼밖에 없었는데 주모, 어서 오시오. 뭐 드릴까? 저 진짜 미안한데 밥 한 그릇만 팔면 안 되겠소? 응?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아니요. 잘 들은 거 맞소? 돈이 없어 그러는데 밥 한 그릇만 파시오. 이런 엠뱅! 장사도 안 돼 죽겠구만. 별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빨리 안 꺼줘. 어린 자식 둘하고 마누라가 집에 있는데 오늘도 하루 벌어 먹고 살려고 몇 푼 벌어보려고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 그냥 들어가는 길이요. 제발 정을 베풀어 주시구려. 이 말은 들은 주모는 딱한 생각에 밥 한 그릇 내오는데 얼른 드시오. 잠깐 주모, 왜 또? 저 맨밥만 먹기 좀 그러니 내가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반찬 하나만 불러주시오. 아나, 오늘 비가 오려나? 이게 뭔 개소리래? 그래 알았소. 김치, 나물, 조기. 주모의 한마디에 삼식이는 한 숟가락씩 퍼먹는데 김치 짜았지? 아거 참 주모, 한 번에 2가지를 말하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소. 물 좀 가지고 와보시오. 야, 돈 안 받을 테니까 빨랑 꺼줘. 대갈통에 구멍 나기 싫으면. 어느 마을 과부 옹심이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일손이 모자라 소를 기르지 못했는데 사월아, 저기 호랍이 밖간에 가서 소 좀 빌려 오너라.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사월이는 가까이 집으로 향하는데 사정을 설명하자
박가는 답하기를 그래. 내가 너에게 소를 빌려주고 값을 받지 않을 텐데 대신 내가 나랑 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값을 낸다 해도 빌려줄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사월이는 이 사실을 옹심이에게 말하는데 이런. 그렇지만 어쩌겠냐. 소를 빌려야만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가서 꾹 참고 소를 한번 빌려오거라. 사월이는 박가의 집으로 향하는데 우리 집 소가 얼룩소니까 박자에 맞춰서 아롱이 아롱이 라고 말하거라. 만약에 틀리면 소를 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잠시 후 아롱이, 아롱이. 아롱, 아롱. 롱롱, 롱롱. 아랄랄랄라. 그렇게 사월이는 약속을 어겨 소를 빌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옹심이에게 지난 상황을 말하는데 얘는 참 바보처럼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왔단 말이냐. 내가 직접 가서 소를 빌려오겠다. 박가는 평소 마음을 품었던 옹심이를 보고 횡재했다고 생각한다. 아롱이, 아롱이. 아롱이, 아롱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외우던 옹심이.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아롱, 아롱. 아랄랄랄라라. 아이고, 나 극락하네. 그렇게 옹심이 또한 소를 빌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봉식이는 아내를 일찍 보내고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딸을 어리석고 맹한 사내에게 시집 보냈다. 하지만 그는 사위를 사랑했으며 딸과 함께 데리고 살았다. 하루는 딸이 떡을 만들어 사위에게 건네주는데 여보 떡 좀 했어요. 한 바구니는 당신 드시고 한 바구니는 아버지 드리세요. 알겠소. 떡을 들고 장인어른께 찾아가는데 장인어른 떡이 아주 맛있겠네요. 누구 떡이 더 많은지 볼까요? 자신의 떡은 7개인데 장인의 떡은 5개였다. 하하. 장인어른은 5개. 제 것은 7개네요. 기분 좋네. 이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딸은 얼굴을 붉히면서 남편을 원망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방님. 내가 서방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아버지께는 5개 드리고 당신께는 7개를 드렸는데 그걸 세어 밝히니 아버지 뵐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여 처신해 주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앞으로는 처신 잘하겠소. 그렇게 날이 밝고 사위는 봉식이를 찾는데 장인어른, 어제 그 떡 말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제 것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괜찮네, 허. 그리고 앞으로 저는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다 장인어른 드리겠습니다. 아니네.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닙니다. 저한테는 밤마다 더 좋은 떡이 있거든요. 그깟 떡 안 먹어도 되지요. 뭐라고? 이런 호로? 만덕이는 몸이 허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성질머리 고약하고 예의 없기로 소문이 났는데 어쩐 일이야? 초면에 반말을까? 아, 요즘 기력이 쇠해서 그렇소. 밥맛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 뭐 혼자 대단한 일 한다고. 내가 약이나 좀 지어줄 테니까 좀 먹어봐. 가봐. 화가 난 만덕이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겠소. 옛날에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보다가 기생 하나, 도적 하나, 의원 하나를 잡아오라고 했소.
이에 사자가 그들을 잡아 대령하니 염라대왕은 기생에게 말했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물었소. 그러자 기생은 소년은 얼굴을 곱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잣집 자제들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살아왔나이다 하고 말했소. 그 밖에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이에 염라대왕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좋은 곳으로 환생시켜준다고 했소. 그리고 도적에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소. 이에 도적은 부잣집에 들어가 물건을 몰래 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했다오. 이에 염라대왕은 도적 역시 좋은 곳으로 환생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의원에게 물었지. 그러자 의원은 소의 오줌이며 말에 배설물이며 부서진 북의 가죽을 섞어서 약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를 받고 살아왔다고 했소. 이에 염라대왕은 내 장부에 죽어야 할 사람을 찍어 잡아오라 부르면 빈손으로 올 때가 많았는데 바로 내 놈들이 내 일에 관여했구나 하며 의원을 지옥으로 보내라 하였소. 이때 의원은 기생과 도적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부디 다시 태어나거든 우리 집에 가서 전해주시오. 내 아내에게는 제발 기생이 되라 하고 내 아들에게는 도적이 되라 하여 나처럼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내 말을 전해주시오라고 했다오. 이에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봉석이는 마누라 애봉이를 사랑했고 매일 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예쁜 그녀 때문에 늘 불안해했는데 하루는 며칠 집을 비워야 하는 그는 그녀를 부르는데 임자, 내가 며칠 집을 비워야 하는데 이거 영 불안해서 안 되겠소. 내 당신 허벅지에 사슴을 그려 놓을 테니 나 없는 동안 누가 당신을 유혹해도 절대 응해서는 안 돼요. 아이 참. 당신은 나를 못 믿으시오? 나야 당신은 믿지. 근데 사내놈들을 못 믿겠어. 내 다녀올 테니 사슴이 조금이라도 지워져 있으면 당신을 의심할 것이오. 알겠소. 그렇게 봉석이는 사슴을 그리고 길을 나선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애봉이는 이웃집 사내와 정을 통하고 있었고 사내는 애봉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오늘은 아니대요. 왜? 남편이 허벅지에 사슴을 그려놓았고 그게 지워지면 우리 사이가 발각되고 그럼 우린 작살나고 못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슴을 그려 놓았다고. 지워지면 다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사슴을 구경하던 사내와 애봉은 그만 마음이 동하여 참을 수 없었다. 아이고 큰일 났소. 사슴이 다 지워졌는데 어쩌? 내가 왕년에 그림 좀 그렸지. 나만 믿으시오. 그렇게 사내는 사슴을 그렸고 며칠 후 임자, 나왔네. 다녀오셨어? 어디 사슴 한번 볼까나? 잠시 그림을 본 동석이 말하는데 허 이상하다. 사슴이 있기는 한데 내 누워있는 사슴을 그렸는데 왜 사슴이 서 있는 것일까? 이러자 당황한 애봉이 말한다. 여보, 사슴이 어찌 항상 누워만 있겠어? 살아있는 짐승이라 누워있을 때도 있고 서있을 때도 있지.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아, 당신 말이 맞네. 그럼요. 그럼 다시 앉으라 해봐. 네? 10초 안에 못 앉게 하면 넌 작살나는겨. 어느 마을 키 큰 아씨 춘향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좋은 집안의 예쁜 얼굴에 키도 아주 커산 애들이 감시 얼씬도 못했는데 아, 내 난구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마을 청년 강식이가 나타난다. 강식이는 키는 작지만 얼굴이 반반하다 마을에서 소문이 났는데 아니 저 사내가 강식이라는 사내인가?
짜리몽땅하구나. 얼굴은 반반한데 아쉽네. 춘향이는 그를 놀려볼까 시절을 웃는데 갓을 쓰면 먼저 발에까지 들이우고 가죽신을 신으면 이미 머리가 빠져 들어가도다. 길을 가다가 소발자국의 고인물을 만나면 건너가려고 지푸라기로 배를 만드네. 이를 듣고 있던 강식은 말하는데 이불을 덮으면 다리는 밖으로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머리 먼저 부딪히네. 허리를 잘라야 능히 관 속에 넣을 수 있고 배를 타면 발꿈치 베어내야 노를 저을 수 있겠구나. 어쭈! 만만찮네. 너 나를 알지? 잠시 나를 따라 물레방아로 오거라.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구나. 아씨, 잘못 짚으셨는데요? 뭐? 작은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저는 아랫도리에 절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닙니다요. 어머머. 대나미는 헛에 가득한 사내였다. 그는 남들에게 우쭐대는 걸 좋아했고 지는 걸 싫어하는 사내였다. 그가 기생집에서 기생 하나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데 처음 본 여인을 골랐고 함께 술을 마신다. 내 이름은 무엇인고? 소녀 춘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아주 곱구나. 이제 막 술을 마시려는데 춘희가 말하기를 나리, 귀한 집 자재들은 제가 관찰하니까 기름진 고기나 쌀밥을 잘 먹지 않고 침만 나고 찬 음식만 즐겨 먹던데 소녀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나이다. 아, 그야. 평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 고량진미에 물리고 염증이 나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 그렇습니까? 이 말을 뱉은 대남은 소고기전을 먹고 싶었지만 풀떼기만 집어먹는다. 춘희는 그 사이 고기만 골라 싹 집어먹는데 한참 술을 먹는 도중 직간에 가고 싶은 대남이가 일어서려 하자 춘희가 말하기를 나리, 귀한 집 자재들은 측간에 가면 아주 오래 있다가 오던데 소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야 고량진미에 물리고 실증난 까닭게 대장이 건조해져서 대변이 잘 나오지 않아 그런 게지. 아, 그렇습니까? 대남이는 직간에 가 이미 볼 일이 끝났어도 일부러 오래 있다가 돌아오는데 자리에 와보니 집안에 있던 완구며 감나가는 보물들을 싹 털어 달아났다.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내가 그 뱀 혓바닥에 속았네 속았어. 어느 마을 며느리 순떡이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미운털이 박힌 순덕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빙판에 넘어져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 이유로 시아버지는 바깥 행차도 삼가하고 부인의 병수발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사이 살판이 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 순덕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그녀는 시어머니가 들어누웠으니 세상 꺼릴 게 없었습니다. 입 무거운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잔소리할 위인이 못 되었고 순덕의 남편은 멀리서 군생활 중이며 자신의 말이면 꼼짝 못하는 여종 사월이까지 옆에 있으니 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운 지 2해가 지나도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고 엉덩이에는 욕창까지 생겨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하였지요. 예, 사월아. 어서 가서 어머니 씻겨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려라. 냄새가 나서 어디 방에 드러나 가겠니? 예, 작은 마님. 순덕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잠깐 들어가는 틈도 견디지 못했고 방 안에 약사발을 쏟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순덕을 보는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군소리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사월이는 순덕이가 시집 올 때 데려온 여종으로 순덕이보다는 2살 아래로 순덕의 뒷수발 전담이었지요. 빨래며 식사며 목욕 준비며 사월이는 몸이 여러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월이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는 와중에도 순덕은 별채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월이가 헛구역질을 하는 모습을 순덕이가 보게 되는데 어머, 너 지금 뭐야? 아닙니다. 어제 감자를 먹고 체한 것 같아요. 어디 이게 나를 속이려고. 아비가 누구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순덕이의 다그침에도 사월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세 녀석이더냐? 행랑아범이더냐? 아니 말 좀 해보거라. 그리고 순덕은 집안 남자들을 모두 불러 세웠고 사월이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내년 봄에 혼례를 시켜준다는 약조를 하면서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순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꼭 밝혀낼 거야. 언놈이지 잡히기만 해봐라. 내 작두로 싹둑 잘라 버릴 것이야. 순덕은 며칠 후 의원을 찾아가 애떨어지는 약을 한 첩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려 사월이에게 주려고 했는데 사월이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사월이년을 찾아와 내 앞에 무릎 꿇리거라. 사흘 안에 못 찾아오면 내 놈 주리를 틀 것이야. 하인들을 시켜 사방팔방 사월이를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월이가 사라지자 당장 불편해진 건 시아버지 박장군이었습니다. 눈치 보며 더 불편해진 건 며느리 순덕이었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장마가 오고 호박순이 쑥쑥 자라고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고 5년이란 세월이 지나자 박장군은 바깥일을 보러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결국 집안 안주인은 순덕이가 된 셈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마 하나가 순덕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마에서는 한 여인과 5살의 아이가 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월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온 것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때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시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하며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내 형수한테도 인사드리거라. 형수님이라고?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드리자 순덕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 멍하니 서 있는 순덕에게 시아버지는 한마디를 더 거둡니다. 오늘부터 너의 시어머니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깍듯하게 모시렸다. 네. 아버님.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순덕을 향해 사월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애미야, 따뜻한 물 한 사발 떠오거라. 멍하니 서 있는 순덕이에게 시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너 보고 하는 소리야.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하느냐? 네, 어머니. 젊은 과부 춘애는 아이도 없이 서방과 사별하였고 어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어려움을 참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여종의 어미가 병이 나 어미의 집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춘애는 밤에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들기가 무서워 이웃집 순심이에게 찾아가는데 성님,
이래저래 해서 혼자 자기 무서운데. 형님 내 덕쇠 좀 하룻밤 보내어 마루에서 자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 뭐 그러지. 그놈이 멍청해도 힘은 세서 누가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할 게야. 그렇게 춘애는 덕쇠를 마루에 재우고 방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이 깊자 소피가 마려워 변소에 가고 싶었다. 그렇게 방에서 나오자 방문 앞에 덕쇠가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한창 젊은 나이의 덕쇠는 불끈불끈 남성미를 뽐내고 있었다. 어머머, 저게 뭐야? 구렁이를 왜 옷안에 넣었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춘애는 오랜만에 남정네를 보고 마음이 동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소에 다녀온 춘애는 자고 있는 덕쇠의 배에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 가뭄이던 내 마음에 홍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돌아오지 않자 춘애는 순심이를 또 찾아가서 덕쇠를 하룻밤 더 부탁하는데 덕세야 오늘 밤도 동생 집에 가서 집 잘 지켜주고 오너라. 싫습니다, 마님. 그 집에 가서 잠 자기 싫습니다요. 뭐라? 왜 그러느냐? 그 마님의 댁에는 다른 그릇은 많은데 요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 마님이 제 배를 요강으로 착각했는지 소피의 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 마님이 무안해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제 옷이 젖으면 어떡합니까요? 어느 마을에 사는 덕팔은 짐승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였다. 그의 아내는 곱기로 소문이 났다. 어느 날 선비 봉달은 그를 찾아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부탁하는데 이보게, 내 소중이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 다닐 때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내 소중이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주겠는가? 일부러 집안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리.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쇳내가 없더라도 제 아내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덕팔의 부인은 호기심에 궁금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봉달은 덕팔이 집을 비우기를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네,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그때 덕팔의 부인이 나와 맞이한다. 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으로 드셔서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방 안에서 거대하가는 봉달의 말과 달리 보잘것없어 덕팔의 부인은 크게 실망하는데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더니 거 조심히 들어가시구려. 그리고 다음날 봉달은 덕팔에게 들려 주머니를 키워준 데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 아이고,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렇고 말고.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냥 그런 대로 쓰면 되니 염려 말게나. 이때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덕팔의 아내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소중히 100개는 더 들어가겠다. 주머니가 작기는 뭐가 작아? 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있네. 하여간 사내들이란. 이 말을 들은 봉달은 민망해했고 사연을 모르는 덕팔은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아씨 유진이는 마을 청년 덕출이를 좋아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다녔는데 덕출아, 아씨. 왜 이렇게 따라다녀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내가 좋은 걸 어떡하니? 나랑 한번 만나줘. 아씨. 만에 하나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씨는 욕만 먹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한다고요. 몰래 은밀하게 만나면 되지. 제발이다, 덕출아.
나 이러다 상사병으로 골로 가겠어. 하, 그럼 이따 밤에 옥력을 물레방아에서 봐요. 그래, 알겠어. 이를 멀리서 띨띨한 삼식이가 보고 있었는데 아니, 저 처자는 김대감 댁딸? 물레방아에서 본다고? 이따 구경 가봐야겠구만.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안 따라온 거 맞죠? 아, 그렇고 말고. 내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왔구나.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왜 안 돼? 날 함부로 대해줘, 덕출아. 나를 아씨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 탈례처럼 대해줘. 그러면 일단 엎드려 봐요. 응?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들려요? 글쎄, 난 못 들었는데. 하고 참 더럽게 말 많네. 빨리 진도를 안 빼고 뭐 하는 거야? 시간만 가고 있잖아. 구멍으로 밖을 쳐다보던 덕출은 삼식이를 발견하는데 저 인간이 여길 왜 기웃거려? 너 오늘 잘 걸렸다. 아씨, 밖에 똥개 한 마리가 뭐 먹을 거 있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고기 반찬 좀 가져왔는데 그 냄새 맡고 왔나 봐요. 똥개. 당장 똥개를 쫓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짱돌 하나를 집어들어 사정없이 던지는데 짱돌에 맞은 삼식은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봐 외마디를 외치며 도망간다. 깽깽. 깽깽. 어느 마을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홀로 남은 과부 금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울음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것은 거짓 울음이 틀림없네.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그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빛까지 내리는 밤이었다. 만복이는 금자의 집에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다. 만복이는 금자의 집 지붕에 올라가 절구공이를 부딪혀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금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소리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자네를 내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날 이후 금자는 2번 다시 울면서 서방을 찾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오대감은 집안이 매우 넉넉하였으나 성품이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다. 오대감이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들이 장례 비용을 너무 많이 쓰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세 아들을 차례로 불러 묻기로 했다. 첫째 아들을 불러 묻는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되느냐? 잘 계산하여 말해보거라. 예, 아버님. 제 생각에는 수이며 상복이며 관에 드는 비용, 산소를 마련하 봉분을 짓는 비용 등을 모두 합하여 적어도 3,400냥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 너는 집안을 망칠 놈이로다. 다음으로 둘째를 불러 묻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오니 여러 가지 치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필의 포목과 얇은 나무 판자가 있으면 되게 많아야 4, 50냥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너는 좀 낫구나. 허나 더 절약해야 하느니라. 다음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 묻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용이 들기보다는 잘하면 얼마간의 돈을 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대감은 귀가 솔깃하여 묻는데 그래, 너에게 무슨 좋은 계획이 있는지 말해보거라.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 푹 삶아 시장에 내다 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몇 냥의 돈을 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내 생각이 가장 합당한 생각이로구나. 시장에 내가 팔 때는 절대 외상으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어느 마을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둘은 알콩달콩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는데 여보, 이제 그만 자야지요. 우리 좋은 시간 가져야지요. 허, 이 사람. 보채지 말구려? 밤은 길다네. 그나저나 애들은 자고 있는 거 맞고. 다 확인하고 왔지요. 여보 꼭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톡 부러지도록. 뽀뽀해 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임자. 여보, 그렇게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임자.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냥 자려고 했는데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것이오. 뭐라고요? 숫돌에 칼을 갈아 놓고서는 도리어 숫돌을 닳게 하기 위해 갈아 주었다고 하는구려. 허, 이 사람. 아내의 입담에 웃던 남편이 말하기를 임자. 어제 당신이 내 귀를 막대기로 후벼주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오. 막대기를 위해 후빈 것이오. 어머, 그러고 보니 당신 말이 맞소. 어느 마을 봉식이라는 산에는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집에는 아내 몰래 통하였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여보, 간만에 우리 거사를 한번 치러야겠어. 안 들리오. 아니 부부끼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면 누구랑 한다 말이오?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시오. 아이고 피곤하다. 저 엠뱅할 인간이 귀 안 들리는 거? 이럴 땐 꼭 티를 내. 늦은 밤 아내가 잠든 사이에 슬그머니 일어나 그는 여종의 방으로 향하는데 억분아. 나다 억분아. 우리 귀염둥이. 아, 저 인간 또 왔네. 이제 당하지 않는다. 마님 와보셔요. 주인 어르신이 절 또 건들려고 왔어요. 마님 빨리 오셔요. 우리 예쁜이. 자, 우리 오랜만에 극락으로 가볼까나. 극락은 개뿔. 매번 지만 좋다가 끝나면서 이제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마님 빨리 오셔요. 그때 봉식의 아내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이 아주 피똥 싸고 싶어 환장했구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나와 이 인간아. 거 참 희한하네. 분명히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내가 옥분이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온다 말이야.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네. 그런 예민한 부인이 신기해 봉식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글로 전하는데 이복의 친구.
내 아내는 참 신기하다네. 밤중에 분명히 깊이 잠들 걸 알고 슬그머니 나와 여정의 방으로 가는데 글쎄 내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도 번번이 잘 알고 귀신같이 깨어 달려오는지 알 수가 없네. 참 신기하구려. 이 사실을 이미 전에 들어 알고 있는 친구는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어느 절해중이 있었는데 권모술수에 능하며 사기도 치는 이였다. 거처하는 절은 마을에서 멀지 않아 수시로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도 친했는데 마을에 아까 김가, 이가 세 사람과 친했는데 이들은 모두 관직에 있었으며 그 부인들과도 잘 알고 있었다. 하루는 세 부인에게 특별한 두부를 준비해 올리겠다고 초대하는데 세 부인을 맞아 법당에 안내하면서 이르기를 무릇 절에서 먹는 음식은 반드시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 부인께서는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소서. 이 말에 따라 세 부인은 합장하여 절을 올리니 우리 절 두부를 먹으려면 부처님 앞에 배례를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숨기고 있던 일을 부처님께 낱낱이 고해하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아시기에 만약 숨기는 일이 있으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들은 세 부인은 서로 난처한 기색을 드러내는데 이때 불상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세 부인은 들어라.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숨김없이 내 앞에서 털어놓아야 하느니라. 중은 동자승 하나를 미리 불상 뒤에 숨겨두고 중이 신호를 하면 목소리를 변조해 말하라 시켜놓았었다. 부인들은 정말 부처님이 계시하는 소리로 알고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보다 털어놓는데 먼저 아까의 부인이 이야기한다. 저는 시집 오기 전 처녀로 있을 때 끓어오르는 추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집 총각과 매일 집 뒤편에 숲속으로 들어가 서로 즐겼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니 모친이 알고서 이 일을 숨긴 채 빨리 혼인시킨 겁니다. 그래 알겠다.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라. 다음으로 김가의 부인이 말하는데 저는 처녀 때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유혹하며 여자가 나이 들어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잘 견딜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시집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만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게 됐고 저희 모친이 애가 없던 부부에게 아이를 보내고 비밀로 하고 저를 혼인시켰습니다. 그래, 내 그 사실도 다 알고 있는 바로다. 마지막으로 이가의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처녀 때 남자를 접해 본 적이 없어 두 여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시집 온 후에 남편의 친구가 집에 드나들며 스스럼 없이 지내가 보니 어느 날 저를 유혹해 정을 통했습니다. 지금 아들의 아비가 바로 그래, 그 일도 이미 다 알고 있도다. 부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중이 말하기를 부인들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세 부인의 일을 각 남편들에게 모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리 아시지요? 이에 세 부인은 중에게 빌고 비는데 그렇다면 부인부터 잠시 저를 따라 방으로 오시지요. 그 후로 중은 세 부인에게 쌀이며 떡이며 반찬이며 얻어먹으며 배불리 지냈다고 한다. 금자는 과부가 된 친구 명란이를 찾았다. 외로울 거란 생각에 그녀의 얼굴이 밝아 다행이었는데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 오랜만이네. 먹고 사는 건 어때? 서방님이 많이 남겨주시고 가서 괜찮지?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 살만해? 다행이다, 얘. 그때 머슴들이 지나가는데 못 보던 얼굴이네. 응. 사내들이 좀 부족해서 더 드렸어. 쓸만해? 아, 그렇구나. 근데 허연 놈이 일을 잘해? 아님 검은 놈이 일을 더 잘해? 그러자 명란이 속삭이는데 그게 말이야. 돌쇠는 힘이 아주 좋아. 덕쇠는 기술이 아주 좋아. 어머머. 난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럼 뭐해? 다 부질없어. 응? 왜? 둘이 합쳐서 3분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느 마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아씨 춘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종 5월이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5월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엮어줘볼까? 5월아, 네, 아씨. 너 혹시 만나는 사내는 있느냐? 아이고, 아씨. 남정네 꼬랑내 한 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순진한 것. 그래, 어떤 사내가 좋더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되지요. 으이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 아니다. 내가 알아보마. 춘희는 착실한 사내 덕세와 강세를 불렀는데 그래, 너희들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지요.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5월이를 보내줄 생각인데 정말인가요?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덕세야,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니? 아, 저는 남자가 위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강세야,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니?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덕세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럼 덕세는 내일 5월이를 만날 준비하고 강세는 이따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말숙이는 혼인의 시집가서 보니 자신의 서방이 어리석어서 손님이 와도 인사하는 법을 몰랐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숙한 서방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인사하는 법을 모르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배워서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말이요? 말숙이는 처음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는 인사법을 차례로 끝까지 불러주었다. 이에 서방은 몇 번을 따라 하더니 워낙 건망증이 심해 딱 외우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말숙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서방의 쌍방울에 끈을 매달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손님이 오면 내가 밖에서 이 끈을 한번 잡아 당길 테니 그때 편안하시지요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2번 당기면 앉으시지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손님이 앉으면 3번째 잡아 다닐 테니 담배 피우시지요 하십시오. 다음 4번째 잡아 다니면 술 한잔 하시지요 하고 하시고 5번째 잡아 다니면 술상을 차려오거라 하시면 제가 알아서 술상을 차려 나갈 테니 함께 마시고 놀면 됩니다.
아, 그거 참 쉽구려. 그리고 며칠 후 친한 형님이 집을 찾아왔는데 말숙이 끈을 잡아당기자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여 술상을 차려오거라. 까지 실수 없이 잘하게 됐다. 말숙은 기특한 남편을 위해 흐뭇해하며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노끈을 소뼈다귀에 묶어놓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만 기르던 개가 와서 뼈다귀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편안하지요. 앉으시지요.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자네 뭐 하는가? 나 놀리는 건가? 편안하시지요. 앉으시지요. 이거 참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가겠네.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어느 집에 부모를 잃고 둘이 살고 있는 자매가 있었다. 그런 그녀들은 온기를 놓쳐 모두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이 혼인에 신랑과 밤을 보낼 때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어떠한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 집 여종인 춘봉이가 혼인에 살고 있으니까 잠자리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어디 한번 슬그머니 물어볼까? 그렇게 둘은 여종을 불러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아, 그게요. 그게 그 남정네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냐, 그 살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게 말이야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뼈마디가 막 사르르 녹고 사지가 탁 풀리면서 아주 골로 가는구나 하고 황홀해져요. 나는 밤마다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재미로 살지. 그렇지 않았으면 고된 일에 벌써 저 세상 갔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둘은 침을 삼키며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질어질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내 하나 들여서 겪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덕파리가 있었는데 그에게 좋은 묘책이 떠올랐다. 바보 행세와 벙어리 행세를 하여 그녀들 앞에 서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오. 어머, 저자가 딱 우리가 원하는 사네요. 그래,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렇게 둘은 사내를 집으로 데려가 배불리 밥을 먹이고 방 안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뭐야? 별거 아닌데 그냥 물렁물렁 살덩인데. 그러게 별거 아니구만 뭐. 역시 소문은 소문이야. 아니네, 잠깐. 뭐야? 이거 뼈네 뼈. 그거 참 신기하구만. 그렇게 한참을 진도가 안 나가자 덕파리가 말하기를 거참고 동생은 거기 앉아있어. 그리고 언니는 여기 누워. 참으로 답답하네.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워. 그렇게 자매는 바보이며 벙어리인 척한 덕팔에게 속았으면서도 여정의 말이 맞다고 즐거워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뺑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성품이 매우 괴팍하며 남의 일에 대박 놓기는 좋아했다. 특히 이 사람은 본사에 있어 자기와 아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중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갖 가머니서를 동원하여 성사를 시켰다. 과부 하나 있는데 살림을 잘해. 자네랑 딱 어울려. 그렇소? 근데 애는 몇이요? 애는 좀 많아. 5이야. 5? 아이고, 안 되겠소. 갑자기 입이 6이 늘면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이오?
자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사내가 뭐 그거 가지고 쫄고 그래. 자식 잘 키우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자네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키우는 재미를 몰라서 그래. 까불지 말고 오늘 밤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찾아가 봐. 시불! 저게 한볼탱이 터질라고 욕은. 그녀는 자기가 개입되지 않는 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성사되지 못하도록 배망을 놓는 게 특기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온다면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루는 건넌 마을에 혼사가 언해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뭐라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혼사가 논에 죽나고? 어림없지. 봉석이 이 자식이 무슨 놈이 있덜라. 아, 맞다. 소중이가 번데기랬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신부집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냇물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려 얼음이 조금 녹고 있었다. 혼사를 저지하려고 달려가는 그녀는 얼음 탓에 징검다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 조심히 건너면 되지. 하며 얼음 위를 살살 밟고 지나가는데 반쯤 건넜을 때 그만 얼음이 깨지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음 속으로 잠기면서도 그녀는 말하기를 아이고 분하다. 내가 죽으면 그 혼사가 반드시 성사되고 말 텐데 이걸 어쩌나. 내 죽어도 그 혼사를 못 막아 원통하도다. 그녀는 물에 빠져서도 온통 머릿속엔 온인을 못 막은 게 화가 났고 그런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어느 산골의 진수는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인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한 사내가 하룻밤을 청하는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치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은 재울 수가 없어.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다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이 시간에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지 마시고 딱하게 생각하여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차마 거절 못하고 사랑방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사내를 사랑방에 들여보내놓고 진수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하는데 여보, 내가 요사이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밤 송편 좀 만들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당신도 참. 사랑방에 손님이 함께 잘 터인데 어찌 우리 둘만 조용히 먹는단 말이오. 먹고 싶어도 오늘 밤은 참아야 합니다.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잘 들어보시오. 긴 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어서 그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쳤거든 가만히 그 끈을 잡아 당겨 흔들구려. 그럼 몰래 나와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그러자 하는 좋다고 응낙한다. 그런데 이 대화를 소금장수는 모두 듣고 있었는데 자, 이제 잠자리에 드십시다. 진수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끈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수가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수의 쌍방울에 묶인 끈을 풀고 쥐고 있자 얼마 후 끈이 흔들리고 소금장수는 안방으로 다가간다. 임자,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립시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먹으면 되니 어서 불을 꺼요. 거참 만나네. 아이고 만나?
그렇지요? 누가 찐 건데요? 그렇담 임자는 얼마나 만날꼬? 어머머. 그렇게 날이 밝자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 다음번에 와서 꼭 신세 갚겠소. 소금 장수를 보낸 진수는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궁금했는데 아니 임자,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왜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요? 뭐라고요? 배불리 송편을 먹고 우리 서로 꽁냥꽁냥도 했는데 무슨 소리요? 뭐라고? 이 자식한테 당했네. 분하고 분하구나. 만식이는 술을 좋아했다.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사흘을 쉬지 않고 먹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의 마누라는 그가 불만이었는데 임자, 술 좀 더 가져와봐. 그만 좀 드셔요. 벌써 몇 번째예요.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말하는데. 잔소리 말고 빨리 받아와. 정말 술 좀 끊을 수 없어요? 당신 술만 안 먹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술을 왜 끊어? 차라리 마누라를 끊지. 까불지 말고 빨리 술 받아와. 술 좋아하는 것 외에는 사람 좋아 그의 부인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담가놓고 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술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었다. 몇 번을 번번이 그러기에 하도 이상하여 담근 술을 방 안에 놓고 방을 비워놓은 뒤 몰래 훔쳐보는데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들 녀석이 술독을 열고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시피 한 채 술을 빨아 마시는데 한꺼번에 반독이나 해치우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내와 상의하는데 우리 새끼가 필시 요물인 것 같네.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야. 대가 끊기더라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만식이는 큰 술독에 6마리의 술을 빚어 익힌다.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뚜껑을 단단히 봉해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산에 데려가 부두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술을 다 마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닌가. 아이는 흠뻑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만식이에게 말하기를 야비, 가서 김치 한 조각만 가져와 봐요. 이에 놀란 만식이와 부인은 아이를 해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고 담그지도 않았더니 아이 역시 술을 손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한다. 어느 마을 춘식이는 술을 좋아해 아내에게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았고 그는 점차 건망증이 심해진 사내였는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하루하루 달라졌는데 일어나셨어? 뭐야?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이 양반이 까마귀 고기를 자셨나? 이제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아 맞다. 자네가 내 마누라지. 이거 참 왜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 하는지. 얼른 식사하시고 일 나가셔야죠. 알았소. 그렇게 춘식이가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서고 보고 싶어서 혼났네. 이쁜이, 이리 와보세. 아잉 부끄러워. 대낮부터 왜 이래요? 내 여자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그래? 춘식의 부인은 춘식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여인과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텐데. 중은 묘책이 떠올랐다. 다음날 중은 춘식을 자신의 거처에 초대하는데 오셨습니까? 네 어쩐 일로 저를 이곳까지 부르셨는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남자한테 아주 좋은 술을 구했는데 저는 먹지 못하니 처사께 드리려고 계획했지요. 평소 신세도 많이 지고 해서. 무슨 신세요?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독한 술을 권하자 춘식은 골아떨어지고 중은 춘식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신은 춘식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잠에서 깬 춘식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내가 원래 중이었나?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렇지. 내 집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춘식은 자신의 집을 기억해내고 찾아가는데 그런데 집에는 자신의 마누라와 한 사내가 있었는데 중은 가짜 머리를 붙이고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아, 내가 원래 중이었구나. 그런 춘식은 자신이 중이었다고 생각하고 절에가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과부 명자는 하룻밤 신세지게 해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는다. 홀로 사는 그녀는 거부하는데 신세 좀 지게 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명자는 딱한 스님의 사정을 거절 못하고 방으로 안내한다. 따뜻한 아랫목은 스님께 내주고 자신은 윗목에 누웠는데 한밤중 스님이 몸부림치면서 명자의 배에 발을 올려놓는다. 아, 왜 이러시지? 많이 피곤하신가? 명자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바닥에 놓는다. 얼마 뒤 스님은 또다시 몸부림치면서 손을 명자의 가슴에 걸친다. 명자는 두 손으로 공손히 팔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명자의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이 말하기를 집단 몇 단만 구해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들 물건이 있습니다. 명자가 마련해 오자 스님은 짚을 엮어 작은 섬을 하나 만들어준다. 제가 받은 대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고 떠나간다. 집섬 안에는 쌀이 있었고 쌀을 뒤주로 옮겨 담아도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찼다. 그렇게 명자는 부자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월매는 스님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스님이 월매의 집을 지나다 하룻밤 청하게 된다. 밤이 깊어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자 월매는 자신의 다리를 스님 배에 올려놓는데 스님은 월매의 다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바닥에 놓는다. 아이고 족발이야 뭐야? 월매가 몸부림치는 척하며 발을 스님의 가슴에 올려놓자 스님은 또 공손히 팔을 바닥에 놓는다. 다음날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은 집단을 가져오라 했고 집으로 섬을 만들어 주고 떠난다. 그런데 섬 안에서 웬 사내가 나오는데 이런 은큼한 여인이요. 오늘부터 아주 살려달라 할 때까지 혼내주겠다. 받아라 나의 방망이를. 그렇게 월매는 원하는 쌀섬을 못 얻었지만 엄청난 사내를 얻게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긴 게 이긴 기분이 안 들고 진 것 같지? 아, 외롭다. 어느 마을 호랍이 장수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친구 동철이를 만나는데 이봐 동철이, 그 과부 안양댁 있지 않는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오?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토실토실 빵댕이가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겠나? 잘 되면 내가 술 거하게 사겠네. 어떻게? 장수는 동철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다음날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이른 시간에 오셨소?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소 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어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논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네.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 누워있지. 그럼 어디에서 누워있어? 남의 집 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납득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이 안양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루둘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응삼이는 주막에 들렀다. 대낮부터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주모! 주모! 예, 어서 오세요. 여기 탁주 한 사발하고 돼지고기 좀 내오소. 아,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맛있게 내오리다. 그렇게 술상이 나오고 응삼이는 3병의 술을 조졌다. 어이, 주모, 이리 와보소. 네, 무슨 일이요? 이거 왜 이렇게 술이 맛이 없어? 이런 맛없는 술을 팔고도 돈을 받을 생각을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술 맛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3병이나 마셨어? 그 트집을 잡고 난리요? 아니 내가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야?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다고 하지. 그렇게 둘은 돈을 내라 못 낸다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난다. 아니 왜 그러시오? 왜 대낮부터 그렇게 싸우고 계시오? 두 사람은 상황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모, 나한테 술 한 잔 가져와 보시오. 내가 한번 맛을 보고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판결을 내리겠소. 그렇게 주모가 술을 내오자 사내는 술잔을 입에 대더니 반도 못 마셨다. 아이고, 맛이 하나도 없네. 무슨 술이 맹탕이네. 아이고, 정말요?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 내 술값은 안 받겠소. 허허, 내 말은 듣지도 않더니 참. 그렇게 응삼은 자리를 뜨는데 아따, 만나게 잘 먹었다. 배부르구만. 그래, 이제는 내 차례네. 저기 옥춘이네 주막 가세. 나는 4병을 조질 거네. 그러게 친구. 어느 마을 두만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잘했다. 마을 사람들을 그를 거짓말쟁이라 불렀는데 하루는 그가 볼 일이 있어 저작거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양반집 사내를 마주치게 된다. 어이, 자네가 그 유명한 두만이라는 사내인가? 예?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두만입니다만. 자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여기서 거짓말 하나만 해보고 가거라. 이에 두만이 답을 하는데 지금 소인이 무척 바쁜 일로 급히 가야 하기에 나리와 얘기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뭐라고? 급히 갈 곳이라니? 그곳이 어디인가?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환곡을 나눠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에 사내는 놀라종에게 말하기를 지금 관아에서 환곡을 나눠준다고 하니? 너도 가서 큰 자루를 가지고 저자를 따라가 곡식을 받아오너라.
예나리, 그렇게 두만을 따라 종은 관하로 향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종이 빈자루를 들고 주인과 마주치는데 곡식은 어디 두고 왜 그냥 오느냐? 애초부터 관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허허, 뭐라? 그때 두만이 다시 지나가는데 어이 너는 왜 없는 일을 꾸며서 괜한 헛걸음하게 만드느냐? 아나리, 나리께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분부하셔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꾸짖으시면 어찌합니까요? 이에 사내는 황당해하며 내가 당했구나. 하하. 그런데 너는 또 어딜 가느냐? 아, 지금 매월이라는 기생이 소인을 품어준다길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얀 놈! 매월이는 그 돈 많은 양반들도 품지 못했는데 또 거짓을 말하네? 고얀 놈이로다. 그리고 얼마 후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아, 웬 양반놈 하나랑 입씨름 하느라. 우리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어느 마을에 사는 춘자는 서방을 일찍 보냈다. 그녀는 홀로 삼형제를 키웠는데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산에 구실 잘해서 장가를 빨리 가는 게 이 어미를 도와주는 게야. 그러니 허튼 생각 말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 거라. 그렇게 세 아들은 춘자의 말대로 착실하게 자라 셋다 화목한 가정을 차리는데 어느 날 그녀는 장남을 불러 말하는데 이제 너희들 모두 잘 자라서 가정을 갖게 되었으니 내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구나. 이제 서방님 보기도 미안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앞으로 외로운 세월 함께해줄 사내 만나 재혼하여 내 인생 살 것이니 너희들은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해라. 춘자의 말에 장남은 놀라 말하는데 어머니, 소자들이 평안하게 잘 받들어 모시겠사오니 재혼이란 말은 거두어 주시지요. 저희들이 노력해 먹고 살 걱정도 없는데 왜 굳이 재혼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에 춘자는 말하는데 잘 들어라. 너희들은 밥을 먹는 그 윗입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래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 말거라. 어느 마을 말발로 먹고 사는 사내 덕출이가 있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 급동이 마려웠는데 아이고 뭐야, 아까 먹은 홍어삼합이 잘못됐나? 이거 지리겠는데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는 어느 양반댁 앞에 섰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누구시오?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 똥이 마려워서. 뭐야, 이 미친놈. 아,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저 잠시 문 좀 열어보시오. 그때 양반댁 여종이 문을 여는데 내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똥이 마려워 죽을 것 같소. 내 한번 신세 질 수 있겠소? 아니 될 말씀이요. 어디 처음 본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또 측간까지 내준단 말이오. 주인마님 아시면 큰일 날 일이오. 아, 내가 30전 드리리다. 제발 처지 좀 봐주시오. 은혜 꼭 갚으리다. 여정은 마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웃다 싸게 만들고 보내면 30전을 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덕출이를 집 안으로 들여 직간으로 안내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덕출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마님 오시면 나는 그냥 쫓겨날 텐데. 이보시오. 적당히 끊고 빨리 나오시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오. 아니, 볼일은 다 보았는데 돈 내고 직간을 세냈으니 그대로 앉아있는 거라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 잡놈아 빨리 안 나와? 못 나가. 때려 죽여도 못 나가. 그렇게 둘은 문 하나를 두고 싸우다 여정은 결국 이보시오. 그렇다면 내 그 돈 돌려드릴 테니 빨리 나오시오. 시원하다 시원해. 그리하여 덕출은 또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신세지고 떠났다고 한다.